자, 그러면 약관을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단계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약관을 쓰시는 단계는 사실은 PT 단계이거나 아니면 클로징 단계이거나 아니면 AS 단계라고 하는 고객 관리 단계에서 약관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약관은 AP 단계에서부터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AP 단계에서 쓰는 방법의 팁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요즘 나오는 약관들은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약관 어떤 내용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가이드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 안에 QR코드 다 들어가 있으셔서 QR코드 찍고 영상도 다 보실 수 있게 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예전에는 약관에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는 약관 앞에 다 가이드가 있으니 이 내용을 고객분뿐만 아니라 설계사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약관을 보시면 대부분 특이하게 있는 보장의 내용을 밑줄 쳐서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고객이 궁금한 건 그래서 내가 이 사고 때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진단 코드를 받아야만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조금 더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얘기하실 때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여기 나와 있는 법규와 별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별첨, 별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미리 출력해서 AP 단계에서 보장 자체, 보험 자체, 특약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고객들을 만날 때는 출력을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전문성 있는 차별화된 우리 설계사님으로 보이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 맨 끝으로 스크롤을 하시면 별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별표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급여, 창상, 봉합술, 대상, 수가 코드. 말이 어렵죠. 그리고 그 위에 읽어보면은 4대 신경계 질환 분류표. 그리고 10대 소화계 질환 분류표. 자,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에요. 특정한 질병이나 특약의 이름으로 이런 10대 소화계 질환 뭐 특약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로 얼마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설계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특약으로 돈을 받으려면 이 분류표에 해당되는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이 병의 분류 코드가 나와줘야 보험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표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고객이 암이든 뇌든 심장질환이든 혹은 치료비나 수술비 쪽이든 보험 자체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 고객을 만날 때는 그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이 별첨 부분을 출력을 해서 가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만나는 고객이 물론 당장 계약을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계약을 하시려고 나를 만나시는 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보이는 분인데 보자마자 계약을 하려고 나를 만나는 고객은 거의 없는 거의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나를 안 만나려는 고객을 어떻게든 만나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험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TV만 틀어도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뭔가 궁금한데라고 해서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 분 그러니 보장에 대한 부분, 특약에 대한 부분,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수 있는 보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수 있는 뭔가 거리가 있는 분이라면 그 해당 거리에 관련된 약관을 출력하셔서 AP 처음 만나는 단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셔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관을 제대로 알고 약관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다. 어차피 약관은 법문이니까 명확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설명만 하셔도 AP에서 보험 자체를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나요?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가 만나는 고객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요. 보장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특정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보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나를 만나려 해요. 그러면 그 특약과 보험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약관을 검색하실 수 있으니 약관을 미리 검색하셔서 그 중에 별첨 부분, 별표 부분에 분류표, 그 고객이 궁금해하는 진단명이나 수술이나 입원에 해당되는 별표나 별첨을 출력하셔서 그 내용을 토대로 고객이 궁금한 걸 먼저 해결해 주셔라. 그러면 고객은 내가 궁금한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꿀팁이에요. 꿀팁 맞을까요? 네, 그럼 두 번째 꿀팁은 잠깐 쉬었다가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래 기다리셨진 않으셨죠? 네, 두 번째 꿀팁은요. 장애 분류표예요. 굉장히 자주 쓰시고 많이 쓰시는 내용이잖아요. 저희 모홈에도 사실 장애 분류표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혹시 아세요? 어디 있냐면 메뉴에 들어가시면 모험 앱의 메뉴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는데요. 자료실에서 장애 분류표 검색하시면 굉장히 저희가 깔끔하고 출력해서 쓰시기에 되게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꼭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항상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자, 장애 분류표는 저희가 휴유장애라든지 장애 취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굉장히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얘가 실제로 어떤 케이스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고객분한테 설명을 하실 때 장애분류표의 총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장애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장애라고 하는 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 상해, 질병 둘 다예요. 치유된 후에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다만이라고 하나가 더 있는데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구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해야 되는 게 장애인 거예요. 이거를 고객분에게 정확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보험금 때문에 되게 고객분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거나 보상 때문에 속상하신 일이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장애에 대한 특약을 얘기하실 때는 먼저 한번 짚어주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이 이 특약 되게 싫어하지 않을까요? 하시지만 생각보다 고객분들은 정확하게 안내하고 그 정확한 안내를 해주는 설계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 특약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본인이 가입하는 걸 더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해봐 주시면 너무 좋겠다. 두 번째, 내가 1억을 장애 특약을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이 특약을 설명하고 싶어요. 곱하기 해서 예를 들어서 50% 장애가 되면 5천만 원이 나오는 특약이에요 라고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 얼굴 중에 눈이 한쪽이 실명이 돼서 눈이 한쪽의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특약 1억을 가입하시게 되면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전제 조건은 장애에 대한 설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해주시고 영구적으로 상실된 시력 상실 그리고 보험을 가입되기 전에는 정상이었다가 보험 가입 후에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서 이렇게 시력이 상실된 상태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고객이 인지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장애 분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귀의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귀가 되게 약한 편인데 귀의 장애 중에 지급률이 10%인 게 있습니다. 이게 평형 기능에 장애를 남길 때라는 말이 쓰여져 있거든요. 자, 평형 기능에 장애를 남겼다라는 얘기는 내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반고리관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 평형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자꾸 쓰러지게 되는 상태가 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율 10%라고 하면 1억 가입했을 때 1,000만 원이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 주는 이유는 생각보다 귀에서 평형 기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를 입었을 때는 받는 보험금이 작지 않다. 그리고 한쪽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되었을 때라는 게 있어요. 자, 귓바퀴가 없으면 우리 소리가 안 들리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으시려고 하잖아요. 귓바퀴가 없으면 소리가 보이지가 않아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들리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장애 분류표만 가지고도요, 고객분이랑 한 30분 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AP에서도. 물론 그 뭐 장애 분류표 꺼내기 전까지 친숙하시는 건 우리 설계사님의 역량의 차이시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설계사님이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객분들 중에 조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니즈가 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장애에 대한 거, 사고에 대한 것들을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운전 많이 하시니까. 그럴 때는 요 장애 분류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고객분에게 보장에 대한 가치나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다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부합했을 때 이 정도의 보험금이 나갈 건데 이 보험금이 나가는 기준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기준에 의할 때 이 보험금의 지급률이 산정이 되고 이렇게 보상이 나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초회 면담이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 해주신다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만났을 때는 부정부석 그냥 하라 그랬는데 리모델링 그냥 하라 그랬는데 이 보험 나쁘다고 했는데 이 보험 그냥 갈아타라고 했는데 라는 이야기만 들으셨다면 이런 특약에 대한 약관에 대한 그리고 기준에 대한 그래서 보험은 잘 알지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랑 만나서 잘 알게끔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요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터 가시면 조금 더 매끄럽고 고객이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정리가 잘 돼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 드린다면 저희 모험에는 약관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건 앱이랑 웹, PC 버전 둘 다 가능하시고 앱은 캡처해서 고객한테 바로 보내셔야 될 때, 바로 확인하셔야 될 때 쓰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웹 PC 버전은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기에 좋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 보험사에 있는 보험을 각각 공시시에서 검색하지 마시고 저희 모험에서 한 번에 검색을 하셔서 PT나 클로징 하실 때도 당연히 쓰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옛날 상품 검색하실 때도 당연히 잘 쓰시겠지만 AP를 하실 때 1번 별첨 부분에 있는 진단 코드들을 미리 출력하시거나 체크해서 고객이 관심 있는 특약에 대한 설명을 농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장애 지급표, 장애 지급률이라는 표를 가지고 고객분 조금 젊으신 분들에게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 상해에 대한 이야기, 그걸로 인해서 영구적인 장애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로 AP를 진행을 하신다면 차별화된 이야기로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팁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모호맵의 커뮤니티에 영상의 후기를 올려주시고 스크립트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고민해서 스크립트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성하실 때는 끝자리, 연락처 4자리 같이 남겨주셔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잘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활용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활용을 하지 않으시면, 실행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보신 시간 모두 다 무가치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분이라도 오늘 만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내가 한 명에게 지금 배운 약관에 대한 꿀팁 하나, 두 개를 얘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 꼭 가지시고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약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